지난주 초에는 아시아 통화시장에서 30여 년 만에 커다란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달러가 이틀 만에 10% 이상 폭등한 것인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1981년 이래 처음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통화 발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요국들의 통화 가치도 급등했는데요. 특히 역에 선물한 NDF 시장에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의 절상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전 자산으로서 미국 달러와의 신뢰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이 사건은 앞으로 아시아 통화 시장에서 불확실성과 변동성 증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의 주제는 환율 전쟁의 신호탄, 신플라자 합의 공포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대만 달러 발작의 의미, 관세는 환율 전쟁의 시작, 그리고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대만 달러의 환율 TWD는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일과 5월 5일에 절상률이 각각 5.7%, 4.4%에 달해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만에 1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1981년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통화 발작 현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ING 그룹의 환율 전략가인 프란체스코 페솔레는 미국의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오랜 기간 노출되어 온 대만과 같은 아시아 경제권들이 최근 미 달러화 약세로 인해 횟지를 확대하고 동시에 미국 투자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탈달러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달러화 지수 DXY는 트럼프 집권 후 2월의 고점 대비 지속적으로 8%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GDP의 70%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대만 달러 급등 발작의 결정적인 진원지는 수출업자들보다 생명보험사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23조 대만 달러, 원화로 약 110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70%를 주로 미국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국 간의 금리 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 기준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3%인데 반해 대만의 10년물 금리는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대규모의 캐리 트레이드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만 달러보다 미국 달러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집권 후 관세 폭탄으로 인한 미국 달러의 지속적인 약세로 이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서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환 해지를 위해 달러 선물을 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만 달러의 가치가 폭등하자 아시아 주요국들의 환율이 요동쳤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은 아시아 통화시장에서 눈사태, 에발란치의 전조 현상에 비유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절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여기 이 차트에서 주황색 선의 원달러 환율은 연이은 관계로 역에 선물한 non-deliverable forward 시장에서 1370원대까지 밀리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관리 회사인 유리존 캐피탈의 스티븐 젠 CEO는 미국 달러와의 눈사태, 즉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최근 아시아 통화의 급등은 달러 전반에 걸친 매도세 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대만이 보유한 자산 중 위험에 노출된 규모가 약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대만 달러의 절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달러의 통화 발작이 미국과 대만 간 관세 협상의 잠정적 결과를 선반영하면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무역 협상팀이 5월 1일부터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만 통화시장에서는 미국이 대만 달러의 절상을 압박하면서 통화 발작이 불거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은 대만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뿐만이 아니라 환율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전략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청사진인 미란 보고서에도 달러 약세가 기본적인 전략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중앙은행의 양친농 총재는 대만의 대미 관세 협상에 환율의 의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만 중앙은행도 이번 관세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대만 달러에 대한 강세 압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통화 당국이 30여 년 만에 발생한 환율 발작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BNP 파리바의 주황 환율 수석 전략가는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통화들은 플라자 합의 2.0 우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 대만 달러가 중국, 베트남 다음으로 이 목록에 최상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00년 1분기에 3,810억 달러였으나 금년 1분기에는 1조 3,740억 달러로 25년 사이에 3.6배나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멕시코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만은 6위, 한국은 일본에 이어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자 합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당시 서독,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G5의 재무부 장관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 체결한 협정을 말하죠. 당시 미국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의 20%가 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로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는데요. 레이건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기 위해 주요국, 특히 일본과 독일에 대해 엔화와 마르크화의 절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이 차트에서 보듯이 플라자 합의 이후 청색선의 엔화 환율은 달러당 240엔에서 120엔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이후 자산 버블이 붕괴되고 플라자 합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플라자 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청사진인 미란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려 같은 가능성이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CEA 의장인 스티븐 미란 박사가 작성한 41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주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어 미국 경제가 글로벌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둔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전략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달러 약세와 무역 균형을 잡기 위해 다면적인 통화 정책과 말하라고 합의를 제안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라고 합의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벤치마킹 했는데요. 강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포괄적인 통화 협정과 달러 가치의 인위적인 하향 조정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은 환율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만 사례에서 보듯이 관세 협상 그 자체보다도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대만 달러의 절상을 압박하고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라는 채찍과 안전보장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활용하되 협정에 응하지 않는 국가는 높은 관세 및 안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가적 조치로 미국의 안보 우선과 지급결제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국가에 대해 미국채의 이자 지급 제한, 특별과세 부과,
그리고 단기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로 교환하도록 요구하는 방안까지 망라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미란 보고서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하라고 합의 시안이 트럼프 행정부 경제팀이 의도하듯이 성공적으로 시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만 달러 발작에서 보듯이 트럼프 특유의 즉흥적인 발언과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가별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언제라도 요동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근본 대만 달러의 급등은 아시아 전체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향후 원화, 우연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에도 파급될 수 있으므로 수출입 기업이나 해외 자산 투자자는 환해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단기적 변동성에 대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환율 변동성을 활용한 환차익 거래, 옵션 등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신중한 접근 방법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포트폴리오 내 달러 자산 비중을 점검하고 대만 달러 등 아시아 통화 자산 비중을 일부 확대하는 분산 투자가 유효할 수 있으나 단기 급등 이후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분할 매수 등 보수적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만 달러는 5월 초 이틀 만에 10% 이상 절상되어 3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폭등세를 기록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달러 약세 심리의 후폭풍으로 생보사의 달러 선물 투매와 수출 기업들의 환 해치 등이 주 요인이며 대만 달러 발작으로 아시아 주요 통화도 급등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도 역외 선물 시장에서 1370원대로 급락하는 초강세 현상을 보였다. 둘째, 미 달러와의 고평가와 글로벌 무역 적자 불균형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청사진인 미란 보고서에 따라 관세를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여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는 말하라고 협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심플라자 합의에 대한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로 대만 달러의 급등은 향후 원화, 우연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에도 파급되어 환율 전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므로 수출입 기업이나 해외 자산 투자자는 환 해치 전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 달러 자산 비중을 점검하고 대만 달러 등 아시아 통화 자산 비중을 일부 확대하는 분산 투자가 유효할 수 있으나 단기 급등 이후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므로 분할 매수 등 보수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점점 무르익어가는 실록의 계절에 힘찬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